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들, 특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재활용될 거라고 믿으시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그 깨끗한 이미지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둡고 위험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놀랍게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거의 99%가 수거돼서 새로운 배터리로 다시 태어난대요. 이것만 보면 와, 재활용 정말 완벽하구나. 순환경제의 최고 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재활용하면 떠올리는 미래,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최첨단 기술로 오염물질 하나 없이 자원을 완벽하게 되찾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여기 화면 좀 보세요. 텍사스에 지어지고 있는 한 공장의 실제 계획인데요. 100% 전기로만 돌아가니까 탄소 배출이 아예 없고요. 온실가스도 엄청나게 줄이고 심지어 좋은 일자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이야, 이게 바로 기술이 만들어낼 깨끗한 재활용의 미래인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이게 기존 방식이랑 얼마나 다른 거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 방식은요, 말 그대로 납을 녹이려고 1000도가 넘는 열을 가하면서 화석연료를 막 태우는 거예요. 당연히 유독가스랑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은 그냥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 와, 이 슬라이드 하나만 봐도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딱 보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배터리가 이런 꿈 같은 곳에서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배터리는요, 전혀 다른 아주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재련소에서 나온 독성 연기가 마을을 그냥 뒤덮어버리고요. 인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배터리를 깨부수고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베트남의 한 마을에서는 아이들 전원이 납에 중독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8억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에 1명꼴로, 그러니까 약 8억 명의 아이들이 납에 중독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8억 명이요. 이 숫자가 가진 무게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이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 중독,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안전한 수준 자체가 아예 없는 독성 물질이에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주 적은 약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조용한 암살자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저 멀리 나이지리아에 오염된 납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여정, 그 유독한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요, 모든 게 어떻게 착착 연결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시작은 나이지리아의 위험천만한 작업장이에요. 여기서 나온 납을 거대한 글로벌 무역회사가 사들여서 배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 납은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 도착하죠. 그럼 이걸 누가 사느냐? 바로 미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가 사서 우리가 매일 보는 바로 그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 세계가 다 엮여 있는 거죠. 이때 이스트펜의 전 CEO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요, 이 복잡한 공급망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찌르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우리는 공급업체를 믿었을 뿐이다.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각자 자기 단계에서 할 일만 할 뿐, 그 앞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 회사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자국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피하려고 그 위험한 폐기물 처리를 가난한 나라에 떠넘기는, 뭐랄까, 거대한 오염 아웃소싱 시스템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독성 무역, 영어로는 톡식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독을 사고 파는 거예요.
비용 좀 아끼고 규제 좀 피하려는 그 욕심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전자 폐기물 중에서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건 고작 22%뿐이래요. 그럼 나머지 78%, 이 엄청난 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상당수가 바로 이 독성 무역이라는 어두운 경로를 통해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제사회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젤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나라 간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려고 만든 국제 조약이에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쓰레기를 함부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 바로 이 미국이 주요 산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구멍 때문에 독성 무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르는 진짜 비용은 뭘까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를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치르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한쪽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는 깨끗하고 편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바로 그 편리함을 위해 오염된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급망으로 단단히 연결된 하나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싼 배터리를 사면서 아끼는 돈, 그거 고작 몇 달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뭘까요?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건강 문제, 그리고 영원히 오염된 환경입니다. 이걸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더러운 거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비용을 아끼려는 기업? 이걸 방관하는 정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물건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몫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